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이 남북 간의 해빙 기류 속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 배경, 또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연료나 자금줄을 다 차단할 거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남북 화해 모드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한 이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대북 제재 발표한 의도가 뭘까요? 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네. 그동안 이제 안보리 제재라든가 미국의 독자 제재 또 관련 국가들의 독자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상 등에서 그 제대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 불법 행위들이 이제 그동안 목격되고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촘촘한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빈틈없는 어떤 그 제재를 망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가 이제 그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원유라든가 예.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차단함으로 해서 최대 압박 효과를 앞으로 더 강화시키겠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남북 대화 분위기라든가 곧 있을 뭐 북미 대화 분위기와 관계없이 네. 최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할 일은 하겠다. 예. 그것은 뭐 정세와 관계없이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데요.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예. 또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해상 차단 조치를 내린 거잖아요. 그럼 해상 봉쇄와 해상 차단은 좀 다른 개념입니까? 차단은 이제 그 선택적인 그 차단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이번에도 보면 선박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개인 이 지정을 해놓고 네. 그들의 행위를 이제 그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될 거고요. 예. 해상 봉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전쟁 행위에 준하는 행위죠. 예, 군사력도 완전히 들어가고. 봉쇄를 해서 네. 그 고립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외교적으로도 아마 그것은 전쟁 행위에 준하는 봉쇄 행위로 봐야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전쟁 행위로 가기 전에 네. 일단 이제 선택적 이 봉쇄에 해당되겠죠. 차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전면 봉쇄하고는 좀 다른 네. 부분적인 차단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대북 제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뭐 미국이 앞서 고유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북한이 대화를 나오더라도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 같이 자기들이 압박을 강화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 예.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탐색적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압박은 계속해서 강화한다. 그런 취지에서 미국의 독자 제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독자 제재를 이번에 발표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방금 전에 그 제재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번에 미국의 제재의 내용은 차단을 위한 경제 제재를 한 겁니다. 예. 차단도 차단 작전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검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군을 사용하게 되고 군사적 옵션이 될 수 있고요. 네. 봉쇄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옵션으로서 북한 수역을 다 틀어막고 거기에 입출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검색을 실시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게 대해서 이제 중국 언론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에서는 좀 반발을 좀 했습니다. 이게 남북 그 화해 분위기에 너무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데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도 이제 안보리 차원에서 예. 국제사회가 합의된 제재가 있는데 네. 미국이 그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함으로해서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고 예. 또 다른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황 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안보리 제재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정세 관리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미국은
지금 이제 그 안보리 제재가 좀 더 그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네. 그런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들까지도 차단해서 이제 촘촘하게 완벽한 어떤 그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뭐 그런 약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중국 측에서도 그 제재 대상이 대부분 이제 중국 선박이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3자 제재의 상당 부분은 이제 중국과 관련되는 기업이 될 수가 있겠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순수한 제재 목적 이외에 어떤 그 중국을 어떤 견제한다든가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그런 일부 우려도 반영된 반응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만 전해드리면 북한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다. 근데 2단계까지 나아가는 일은 뭐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2단계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제재가 효과가 있기를 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은 페이즈 2라고 했습니다. 예. 2단계인데 2단계는 maybe very rough. 예. 상당히 거칠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unfortunate for the world. 세계에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네. 다른 말로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겠다는 걸 갖다가 확실히 암시했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반만 새겨 듣자. 현재까지는 아직 군사적 옵션을 가시화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암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로 이렇게 끌어내려는 그러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방카 보좌관은 이제 어제 한국에 왔고요. 오늘 미국 대표단이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북한과의 접촉은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북미 접촉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공개된 고위급 접촉은 없다는 뜻으로 네. 이해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 펜스 부통령 왔을 때도 뭐 여러 차례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예. 제대로 이제 그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게 지금 이제 앞서도 미국이 지금 추가 제재까지 하면서 고위급 접촉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예. 없겠죠. 미국 국내에서 보더라도. 예. 그래서 지금 뭐 고위 접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북도 아마 지난번에도 이제 그 만남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것처럼 예. 지금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는 어떤 뭐 의미 있는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양 당국이 모두 잘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관계되는 실무자들이 그 접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물밑 외교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상호 의견 교환 이것은 이제 한국 정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북측 대표단의 일원들이 남측에 머물면서 우리 정부와 접촉한 결과도 있을 테고 네. 또 새롭게 내려오는 이제 북측의 외무성 관계자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이제 간접적으로 예. 이렇게 전달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올림픽 기간에 활발한 물밑 외교 접촉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예.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될 겁니다. 예.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앨리슨 후커 백악관 보좌관도 왔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도 대표단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이들도 뭐 이방카 보좌관과 뭐 김영철이 직접적인 만남은 없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물밑 접촉 그들도 좀 원하는 그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어제 이 자리에 와서 만약에 북한이 네. 이러한 실무자급 접촉을 원한다면은 대표단에 외무성 사람들을 넣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통일부에서 발표하기를 외무성 인사들이 이번 방문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북한이 과연 와서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미국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 남북 간의 핵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구조는 남북 관계를 하는 일꾼들은 그 일만을 하게 돼 있고 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핵 문제는 외무성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무성이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전부터 뭐 북한의 관행인데 과거 김정일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회담을 할 때도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핵 문제를 갖다가 다루게 하니까 그때 수행하지 않았던 김계관을 갑자기 불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처럼 외무성의 전담 업무입니다. 그런데 외무성의 실무급 인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신호는 살아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측 대표단은 이제 내일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뭐 어떤 또 카드를 가지고 내려올지도 주목되는데요. 그 내용 어떻게 좀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미 고위 대표단과 특사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폐막식 대표단이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네.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남북 사이에 있었던 여러 접촉의 결과를 북도 나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실무 책임자가 내려와서 뭔가 의미 있는 이제 대화를 시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위 대표단이 올라갔을 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은 역시 이제 우리는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이 없으면 남북 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그걸 이제 정상회담의 어떤 그 여건이나 조건으로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북도 과거와는 달리 이걸 이제 그동안 핵 문제와 남북 관계는 서로 다른 문제로 인식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그 조선신보에서도 얘기한 거 보면 남북 관계 또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의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매우 의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 관계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것을 뒤에 핵과 연계시켜 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북한의 그 태도나 입장으로 비춰봤을 때 매우 이제 그건 이제 연계돼서 풀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스스로도 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원래 남북 관계에서는 그건 민족 내부의 잠정적 특수 관계라고 해서 외무성 관계자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외무성 관계자가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거 북미 관계 비핵화, 남북 관계 이게 이제 맞물려 있다는 인식을 북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봐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올림픽 기간이 상당히 진지하게 장기간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기회는 이렇게 길게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패럴림픽까지 연장해서 장기간 이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그 너무 오랫동안에 단절됐던 그 비핵화 대화를 비롯해서 남북 관계 복원 이 전반적인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겉으로 제재가 강화되고 미국이 뭐 상당히 이 강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도 이 기회에 평창 평화가 이제 불안정한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아마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이고 또 이게 이제 북핵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걸 잘 살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북한 대표단에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 뭐 정치권도 이 문제 갖고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합니다. 김영철이 왜 내려오느냐, 뭐 천안함과 관련돼서 뭐 주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물론 부주범으로 확정되진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김영철을 필두로 내려온다는 이 상황을 북한의 의도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 인물이 내려오는데 우리 정부가 못 받겠다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남북관계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보다 큰 시각에서 제재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본다면은 굳이 왜 김영철이냐? 그건 또 예. 지금 미국의 김영철이 그 한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 대상인 거죠. 예. 한국은 금융 제재만 하지만 미국은 또 여행 제재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냐? 거기에다가 또 김영철은 과거 천안함 폭침 당시에 정찰 총국장을 맡고 임으로써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 또 우리 국내적으로 그 희생자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런 남남 갈등 현상이 또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북한의 의도를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측면 정부는 다 고려를 해서 이거를 해소해 나가야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 성과를 내야죠. 앞서 고유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 하는 결과로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돌보는 네. 그런 국가로서 응당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노력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남북 간의 한 라인이 좀 가동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확인도 부인도 안 한 거죠. NCND라고 하는데 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아마 가동이 됐다는 그런 뉘앙스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한 라인을 가동해서 막힌 곳을 뚫어야죠. 예. 그렇지만 그 뚫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한편은 그 과정을 또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든지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투명성도 함께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NCND라고 뭐 정부 측에서 말을 했지만 이게 보면 통전부가 이제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국정원과 통전부가 비공식 한 라인이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남북 관계가 복원이 됐죠. 네. 이제 그 통신선 끊겼던 것이 다 연결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계기로 사실상 그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은 한국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 자체가 한 라인이 연결된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죠. 접촉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앞으로 이제 그것이 지속되느냐 여부도 뭐 이번 기회에 아마 이 복원이 되게 되면 예. 아마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그 올림픽 기간은 거의 북측 대표단의 일원 보장성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이미 그 한 라인이 연결된 상태라고 봐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 한 라인들이 잘 그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과거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상당 부분이 현직에 지금 머물고 있죠. 네. 그래서 그 현직에 있는 그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는 그런 라인들 사이에 심도 있는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나름대로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북측 체제가 김영철 얘기도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총괄적 책임은 최고 지도자고 네. 그다음 책임자가 그 해당 부서의 책임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영철이라는 인물은 정찰총국장으로서 그 분야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북한 체제의 속성상 그 직위라는 부분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도 그 책임자가 결정을 하고 네. 또 그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걸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 특히 이제 최고 책임자에 해당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고 나섰고 네. 지금 속도전식으로 움직일 때 이럴 때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내서 네. 뭔가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국가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